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자 아이 아빠입니다. 최근 저에게 생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많이 힘들기도 했고,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터놓고 말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 익명으로나마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먼저 제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당혹스럽게 들릴 수도 있으실 거고, 저를 비난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 몫으로 남았네요. 오랫동안 고민해 온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조부모님이 저를 돌봐주시기는 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없이 지내다 보니 가정에 대한 남다른 애착 같은 게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조부모님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살아야만 했던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과 달리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죠. 혼자 살 집 구하는 것부터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니 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욕심도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제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쁜 딸 아이의 아빠까지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아내는 해외여행 중에 처음 만났습니다. 요즘이야 자유여행이 유행이지만 낯선 외국 자유여행이 자신 없었던 저는 여행사의 관광상품을 통해 여러 명이 같이 여행을 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그녀는 친구와 함께 왔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의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었고 저는 일행이 없고 그녀와 친구는 단 둘뿐이라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여행을 하며 자연스레 저를 챙겨주던 그녀들과 이곳 저곳의 관광지에서 대부분 셋이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라서 귀엽기만 보았죠. 여행이 끝나고 다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5박 6일 사이에 정이 들었는지 그녀와 저는 계속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고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만남만 이어오던 어느 날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 이럴 때는 우리 사귀자. 하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썸만 몇 달을 타는 거야. 그렇게 그녀의 고백으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이전에는 여자 경험이 별로 없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해 온 터라 연애에는 숙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이답지 않은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도 그런 그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하면서도 관계의 리드는 그녀가 다 했네요. 어느 장소에 가고 어떤 지역에 있는 맛집을 가고 한복을 입고 고궁에 놀러가는 이벤트를 하는 등 생각도 못 해본 데이트를 즐길 수 있었죠. 사실 저는 그냥 따라만 다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로포즈조차도 처음 만났을 때 먼저 말을 걸어준 것처럼 그녀가 먼저 했으니 말 다 했죠. 오빠는 나랑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내가 오빠랑 결혼이 하고 싶다는데 그녀와 몇 달 동안 연애를 하며 저 역시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죠. 하지만 12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항상 제 발목을 잡더군요. 아직 그녀는 하고 싶은 것고 할 일도 많을 나이인데 저 같은 늑다리 아저씨가 데려간다는 것이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나 착하고 똑똑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저를 좋다고 하는데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만 하는 저에게 그녀는 몇 번이고 결혼을 하자고 했고 결국 우리는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혼전 임신이나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결혼관이 확고하게 잡혀 있었고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그 누구보다 빨리 결혼을 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녀의 결혼 제안에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은 묻어두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이후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처음으로 장모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여자친구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홍삼 선물 세트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인사를 갔죠. 한우도 사가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고기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을 처음 뵌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라고 호칭을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젊고 청초하신 느낌의 여성분이셨으니까요. 제가 상상했던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서 전 잠시 억울했던 것 같네요. 뭘 그렇게 놀라 내가 엄마 젊다고 했잖아. 어?
아, 죄송합니다.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났는지 여자친구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물론 장모님께서는 이른 나이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뵈니 당황스러울 정도로 젊으시더군요. 함께 식사하는 내내 장모님의 나이가 가늠이 안 될 정도였으니까요. 머릿속으로 장모님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정신이 팔려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날 장모님과의 첫 만남을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와 통화를 했죠. 많이 놀랐어.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 말만 들었지. 그렇게 젊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사실 엄마가 나를 18살에 낳았어. 미혼모였고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역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엄마 잘못이 아닌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으니까. 그날 통화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장모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도 하시기 전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사실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장모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이라 하더군요. 당시 20살이었던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장모님이 임신을 했다고 알리자마자 바로 군대를 핑계로 슬그머니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합니다. 이후 장모님께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을 했고 그런 놈은 잊고 살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그 남자는 죽었다 생각하고 절대 찾을 생각도 없이 혼자 제 여자친구를 키우신 거죠. 이후 다른 남자 또한 단 한 명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 키우며 살아오셨다고 해요. 그나마 여자친구의 외가집이 부유한 편이라서 다행히 두 모녀는 경제적으로는 고생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외삼촌이 아빠인 줄 알았어. 하며 웃는 아내가 외갓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예상이 되더군요. 저 역시 조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했지만 제가 자란 환경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고 매사 심플하기까지 한 아내 덕분에 저는 언제나 마음이 편했고 나이는 어려도 이 사람은 인생을 함께할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무언가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었죠. 물론 제가 그 상황에서 시간을 끌은 점은 저의 미숙한 부분이었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느끼는 혼란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조차 힘들더군요. 그런 저의 행동에 여자친구는 더욱 답답하고 힘들었을 테죠. 하지만 저의 불분명한 태도에도 더 이상 보채지 않고 기다려주더군요. 그런 여자친구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3달 정도 아무런 진전 없이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장모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가정사 때문에 이 결혼이 멈췄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따로 만난 자리에서 장모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과 내 딸의 인생은 완전히 별개라는 걸 알아둬요. 우리 딸은 정말 독립적인 아이죠. 나 역시 사위될 사람과 내 나이가 5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장모로서 사위를 편하게 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설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나도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후에는 둘만의 가정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 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딸아이와의 결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사람이 확실하게 결혼을 결정하고 나면 나 역시 사위를 편하게 대할 거예요. 말도 놓을 거고요. 두 사람의 결혼에 나를 넣지 말고 생각하길 바래요.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는 단호함과 신뢰가 가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본인의 존재가 저희 결혼 생활에 불편할 수 있으니 결혼 후에는 저희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죠. 전 장모님의 말씀을 듣고 딸에게 혹여 피해를 끼칠까 하며 걱정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에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고 몇 년 뒤 그 집이 완공될 때까지는 일단 제가 살던 투룸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내의 바람대로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아내의 소원은 단란한 가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사히 건강하고 예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아이가 태어나니 현재 지내고 있는 집이 좁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얼마 후면 새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이었기에 우리는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행복한 생활에 빠져있기도 잠시,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돌보며 손목에 무리가 온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오던 중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고 직후 화재까지 일어난 큰 사고였기에 아내는 손써볼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제 아내는 이제 둘도 되지 않은 딸아이만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조차 모르겠네요.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보험금도 나왔지만 그것으로 저와 딸 아이의 충격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딸이 아직 아기여서 엄마의 죽음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젖도 떼지 못한 딸을 안고 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이라는 자책감에 너무 괴롭기만 할 뿐이었죠. 딸아이를 지키고 키워야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폐인이 되었고 먼저 간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서방 집에 있어? 시끄러운 벨소리에 정신을 차려보니 장모님이 찾아오셨더군요. 저는 자고 있는 아기를 살핀 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집 꼴이 이게 뭐야, 지민이는? 하며 들어온 장모님은 가장 먼저 아이를 살피고 바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떠났어도 아이는 지켜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회사도 안 간 거야? 어린 지민이 두고 내 딸 따라 가기로 마음먹은 거야? 그런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이후 장모님은 매일매일 찾아오시다가 언젠가부터는 지민이와 함께 옆방에서 주무시며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 지내고 싶었지만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신 장모님이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덕분에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회사로 복귀할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아이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전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며 제 슬픔에 도취되어 아이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죠. 장모님이 오신 이후 힘들지만 다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민이의 돌이 지나고 얼마 후에 분양받은 집이 완공되어 저와 아이, 그리고 장모님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옮기고 한 해 뒤에 지나며 아내에 대한 슬픔도 조금씩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지극정성으로 저희 딸을 키우시며 본인 딸을 잃은 슬픔을 견뎌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해주셨습니다. 아침밥을 항상 챙겨주셨고 퇴근 후 같이 식사할 때도 많았죠. 저 대신 아이를 돌봐주시는 장모님이 힘들지 않도록 집안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장모님과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고 다른 주말에는 장모님이 쉴 수 있도록 제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가기도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장모님에 대한 친근감과 편안함이 더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은 장모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자라서 5살이 되어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제가 장모님 드리려고 맛있다는 빵집에 들러 빵을 사다 드렸죠. 이 집 빵이 맛있대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장모님은 한 입 베어 드시고는 어머 정말 맛있네. 한번 먹어봐. 하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빵을 잘라 제 입에도 넣어주시는데 받아 먹으면서도 흠칫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사실 이런 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나 할 법한 행동이었죠. 장모님 역시 본인의 행동에 순간 겸연쩍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하며 어색한 목소리로 무마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머리가 복잡해져 왔습니다. 사실 지금 딸 아이가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어린 딸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자연스레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할지 방법도 모르겠어서 그대로 방치를 해왔죠. 하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기준으로 그냥 엄마, 아빠라고만 생각했을 뿐 장모님과 제가 부부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소는 제가 시키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아이의 등하원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서도 장모님이 딸의 엄마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도 장모님이 아이의 엄마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장모님도 이것을 굳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지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조금 이른 퇴근을 했더니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아이 엄마들과 함께 어울리고 계셨습니다. 놀이터로 다가가 아이 이름을 부르자 아이가 아빠 하며 쪼르르 달려와 안겼고 함께 있던 엄마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지민이 아빠시구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에게 지민 엄마 얼른 가요 지민 아빠 오셨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뜨끔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조용히 목례를 하고 돌아섰고 장모님 역시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저와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날 이후 장모님도 저도 서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사실 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장모님과 저는 잠자리만 하지 않았지 거의 부부처럼 지내왔습니다. 알고 지내는 이웃 주민들 거의가 저와 장모님을 부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말 다 했죠. 저희 장모님께서 나이 많은 어르신 같은 느낌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저희 장모님과 동갑입니다. 심지어 장모님이 더 어려 보이기까지 하고 성격도 옷 입는 스타일도 훨씬 젊고 세련되었죠. 장모님이 점점 여자로 보이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착하고 여린데다가 아름답기까지 한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혼자 어린 핏덩이인 딸을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장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리죠.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장모님께 말씀드리고 싶다가도 마음이 정말 어쩔 줄 모르겠고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저의 이런 고민을 장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고 딸 아이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장모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딸아이 옆에서 잘 준비를 하시던 장모님을 불러 거실에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장모님을 엄마로 알고 살게 해도 되는 건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리 알게 두었지만 지민이가 바깥 활동을 시작하니 사위가 남편이 되어버리네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는 장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서방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젊은 할머니라서 이렇게 된 것을. 한숨을 쉬는 장모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러자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말이야. 내 딸이 제 외삼촌을 아빠로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 처음엔 아빠가 없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뒀는데 나중에 아빠가 아니라 외삼촌이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미리 말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어. 저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확실하게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민이 제가 키울게요. 아이가 더 큰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제가 키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 핑계를 대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장모님을 여자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대로 지내다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라도 하신 듯 장모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되는 관계가 있고 안 되는 관계가 있어. 그렇지. 나도 이서방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하늘로 간 딸에게도 손녀에게도 좋은 할머니로 남게 해줘서 정말로 고마워. 정말로. 그렇게 장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셨습니다. 다시 본인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신 거죠. 물론 아이는 갑자기 엄마가 없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이가 저와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이후 장모님께 간혹 아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아직 찾아뵙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집을 나가시면서 아이가 장모님을 보면 이제 알아볼 수 있으니 제가 재혼해서 제대로 엄마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서로 보지 말자고 당부하셨거든요. 물론 저 역시 아직 장모님과 보낸 그 시간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말씀대로 저와 장모님은 안 되는 관계이니 이대로 접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직은 재혼 생각은 딱히 없네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딸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누군가는 저를 정신나간 놈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도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털어놓을 수 있다니 조금 후련한 기분도 드네요. 저의 조금은 부끄러운 심정을 담은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차 지난해 10월 출국하였고 지금은 65세인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홀로 되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저 불편하지 말라고 거의 매일 같이 외출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창 신혼에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하며 독수공방인 제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이뻐라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미미한 스킨십도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해먹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뭐가 필요하신 건가 해서 아버님 뭐 드려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황해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거울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속옷 안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걸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속옷이 보인단 말씀을 차마 하시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날 껄끄러우셨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후 내내 낮잠만. 주무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 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입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네네 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기류의 날들이 며칠 흐르고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 모임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아가 많이 힘들지? 홀시아버지 모시기 힘들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뭘 좋아할지 몰라 직원이 추천해줬다면서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같이 가서 바꾸자고요. 저도 살다 보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안고 등을 토닥여주셨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몸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식사 한 번씩 하고 오는 날이면 제가 집에 갈 때 한 번씩 포옹을 해주셨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없길래 술 기운에 모르시나 보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뭐 당연히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저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왠지 더 힘을 줘서 꽉 안는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도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내년 생일에는 꼭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단 얘기를 하며 그렇게 조용하면서 감격스러운 저의 생일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계단을 내려오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 그게 부담이었는지 손목에 살짝 금이 가서 왼쪽 손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팔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셔서 하루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다며 시아버지께서 고맙다 아가 하시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는데 제 손을 참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이제 시원하다면서 TV 채널을 돌리기 바빴죠. 아버님께서 손을 다친 후 부쩍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면 가고 싶은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아버지 모시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려 재킷도 하나 사드리면 참 좋아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 항상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딸들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까지 결혼 잘했단 소리 들어가며 이제 내 인생에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구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실세라 시아버지가 어색해하지 않게 제가 먼저 팔짱 끼고 외출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아버지 팔이 제 몸을 향해 슬쩍슬쩍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뭐 도와줄 일이 없냐며 다가오셔서 제가 다듬고 있던 파도 썰어주신다며 제 손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낼 때도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결국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응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길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강요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죄책감과 저를 향한 혐오감까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절하지 않은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렵고 남편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상식과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먼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몇 달 있다가 보자고 말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점점 기분이 좋아져 버리고 점점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을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기도 했고 연세에 비해 젊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임까지 할 정도로 효자 아들인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자기만 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때문에 잘해드려야 한다고 연애 때부터 귀가 닳도록 말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친할머니와 보낸 저는 가족에게서 느낄 친근한 감정이나 애틋한 마음, 유대감 없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별로 없고 오로지 할머니와 지냈던 기억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과자 사 먹으라고 용돈 주셨던 기억이 유년 시절 행복했던 저의 기억의 전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부모님은 제가 3살 때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와서 항상 인자하시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이해심 많은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부터 좋았고 연애할 때부터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 업무 결정이 났을 때 저도 남편을 따라 함께 가려 했지만 1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여 그냥 남편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은 시아버지만 혼자 두고 저희 둘 다 해외까지 나가 지내는 것도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저도 시아버지와 단둘이 지내는 게 아주 부담이 아닐 순 없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 견뎌보리라 다짐했었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 인생에 이런 영화 같이 말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저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좀 주세요.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